네, 안녕하세요. 한국정보과학회 정보올림피아드위원회 알고리즘 강의에서 세그먼트 트리 담당 강의를 맡게 된 카이스트의 송준혁 멘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이제 지난 채널에 올라온 지난 영상인 프리픽스 썸에서 다루었던 구간 앞 쿼리와 유사한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우선 아직 그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채널의 프리픽스 썸 영상을 한번 다시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난 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요.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제 길이 n의 수열 a가 주어지고요. 이후 q개의 질문이 주어져서 이제 i번째 질문에서는 li번부터 ri번 사이의 수의 합을 구해라 라는 형태의 문제였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 질의가 주어지고 각각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서 각각 처리해야 되는 질의를 쿼리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에서의 쿼리는 프리픽스 썸이라는 이제 기법을 활용하면 오더 n 시간의 전처리를 할 수 있고 쿼리당 오더 1의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프리픽스 썸이 어떤 기법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결국 큰 덩어리들의 합을 미리 계산해두고 이를 활용해서 답을 구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부터 100번까지의 합을 그때그때 더하려면은 이제 97번의 덧셈을 해줬어야 하겠지만 그 전에 미리 이제 몇 개의 큰 덩어리들의 합을 구해두고 그것들을 응용해서 적은 횟수의 연산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라는 것이 이제 프리픽썸의 가장 큰 아이디어였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큰 덩어리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서 프리픽썸은 이름에서도 나오듯이 프리픽스를 활용합니다. 프리픽스는 접두사라는 뜻이고요. 어떤 나열의 앞에서부터 뽑아낸 일부분을 말합니다. 네, 설명되어 있듯이 ABC가 ABCDEFG의 접두사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프리픽스썸은 접두사에 대한 합들을 모두 미리 구해두자라는 아이디어를 씁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과 같이 원 배열 A가 있으면 이걸 A1을 계산해두고 A1 더하기 A2를 계산해두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를 계산해두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더 n시간에 이제 프리픽스썸 배열을 계산하고요. 이제 L부터 R까지의 합을 구한다라고 하면 SR에는 1부터 R까지의 합이 있고 SL-1에는 1부터 L-1까지의 합이 있으니 그 둘을 서로 빼면 정확히 L부터 R까지의 합만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식의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은 앞에서 있었던 강의인 프리픽스 썸에 대한 내용이고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확장된 개념인 세그먼트 트리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봅시다. 구간합 쿼리 2를 볼 텐데요.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전부 다 같고 쿼리가 한 종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쿼리는 그대로 Li번부터 Ri번 사이의 수의 합을 구한다 인데요. 이제 두 번째 쿼리가 하나가 추가됐는데 새로 A의 XI번 원소를 VI로 바꿉니다. 라는 식의 쿼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일단 기존의 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존의 해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제 뭐 마찬가지로 프리픽스 썸을 잘 계산해 두었다면 쿼리당 오더 1에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SR 빼기 SL-1을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쿼리의 시간을 저희가 잘 생각해줘야 되는데 두 번째 쿼리를 적용한 다음에 프리픽스 썸 배열도 바뀌어야 합니다. 프리픽스 썸 배열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제 R 빼기 L을 했을 때 그건 반영되기 이전 정보니까 당연히 답이 틀리게 나오겠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이제 네 프리픽스 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해 보면 이제 S3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고 S5는 A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런 식이니까 만약에 저희가 A3을 바꿨다라고 하면 S3, S4, S5부터 Sn까지 모든 프리픽스 썸이 전부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변화를 계산해 주려면 이제 업데이트마다
전부 프리픽스썸을 거의 다시 계산해야 되는. 물론 맨 뒤에 숫자들이 변한다면은 조금만 바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겠죠, 대다수의 경우. 네, 그래서 프리픽스썸을 사용하면 업데이트 오더 n에 합 오더 1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전처리 오더 n 단 한 번 일어나는 전처리 오더 n에 쿼리당 오더 1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느려졌죠.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프리픽스썸이 적절하지 않은 해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나이브하게 그냥 매 쿼리마다 덧셈을 하는 걸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사실 업데이트는 그냥 숫자 하나만 딱 바꿔주는 거라 업데이트는 오더 1이 되는데요. 합은 오더 n입니다. 그래서 둘이 각각 서로 장점이 다른 두 풀이를 얻게 되었는데 저희는 결국 둘 다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절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저희는 세그먼트 트리라는 기법을 활용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이 프리픽썸과 똑같이 가져갈 거예요. 큰 덩어리들의 합을 미리 계산해두고 이를 활용해서 답을 구하자. 인데 프리픽스 썸 방법이 실패했던 이유는 어떤 값 하나가 바뀌었을 때 그 값을 포함하는 덩어리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한마디로 A1을 바꾸면 모든 덩어리들을 다 다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건데요.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건 한 값을 포함하는 덩어리의 최대 개수를 줄여야 하고요. 원하는 구간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덩어리의 개수를 줄여야 합니다. 둘 모두 적절히 줄인 다음에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답을 계산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생각해내야 되는데 프리픽스 썸보다는 더 좋은 자료 구조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적절한 절충안은 사실 이 강의에서는 세그먼트 트리라는 방법 하나를 소개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뿌리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최적화가 파생됩니다. 스퀘어루트 디컴포지션이라는 아이디어도 있고 스파스 테이블이라는 아이디어도 있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 살펴볼 방법은 세그먼트 트리입니다. 세그먼트 트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생긴 이제 완전 이진 트리입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2의 그러니까 리프의 개수가 2의 n승인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자주 그리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모든 노드가 자식이 2개 또는 0개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리프가 n개 그러니까 저희가 길이 n짜리 배열에 대해 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리프가 n개인 형태의 세그먼트 트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이진 트리 형태에다가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데요. 저희는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구간 합 쿼리 2 문제를 이 세그먼트 트리로 풀어볼 것입니다. 이제 길이가 8인 배열을 하나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n이 8인 경우를 이 세그먼트 트리로 풀 건데 자 트리에서 리프에 해당하는 8개의 노드의 배열을 그대로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요. 그 뒤 저희는 여기서 합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정확히 저 트리가 갖고 있는 모양대로 덩어리들의 합을 계산해 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방식으로 자, 맨 왼쪽 아래 서브트리 집중해 볼게요. 3과 1의 부모인 4. 그러니까 각각의 합을 저장해 둔 거죠. 4와 1의 부모인 5. 또 이 4와 5의 부모인 9인데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9라는 값은 이 노드가 갖고 있는 자기 자식 서브트리 안에 있는 모든 리프의 합이겠죠. 3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1. 이와 같은 구조로 전체 트리를 구성합니다. 이때 공간 복잡도는 맨 밑이 8이고 그 다음이 4, 그 다음 2, 그 다음 1이라서 높이가 한 단 올라갈 때마다 개수가 절반이 되고 이걸 다 더하면 오더 n의 공간 복잡도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일단 합을 계산하는 것부터 봅시다. 빨간색 사각형 영역을 친 저 3번부터 6번까지의 영역을 합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원래대로라면 4 더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9를 계산했어야 하지만 이걸 포함하는 가장 높은 노드들 저기서 색칠된 노드들이죠. 색칠된 두 노드를 그냥 바로 합하는 것으로 미리 계산된 결과인 5와 14를 활용해 5 더하기 14는 19라는 식으로 빠르게 계산을 해줍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 보면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의 경우에는 9와 14를 더해 23이라는 결과를 빠르게 도출해줍니다. 이때 몇 개의 덩어리를 더해 주어야 하느냐가 결국 시간 복잡도를 결정할 텐데요.
저희는 이 총 필요한 개수가 오더 로그 n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은 이제 엄밀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단 몇 가지 관찰을 해야 되는데 구간을 표현하기 위해 저희가 노드들을 적절히 고른다고 했을 때 적절이라는 말은 위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위로 올린다라는 얘기겠죠. 네. 한 깊이에 등장하는 노드들은 이제 연속으로 붙어서 나와야 되는데요. 만약에 같은 깊이에 3개 이상의 노드가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인접한 2개는 같은 부모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면 그 둘을 다 고르는 대신에 둘을 모두 다 빼고 그 부모 하나, 미리 계산된 부모 하나로 대체해주면은 더 나은 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최소 개수의 노드를 꼽는다라고 하면 같은 깊이에 최대 2개만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깊이당 2개니까 전체 깊이가 로그 n이니 네, 오더 로그 n의 합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업데이트를 해봅시다. 업데이트는 사실 생각보다도 간단합니다. 원래 이제 3141이었는데요. 네 번째 값에 6을 대입해봤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영향을 받는 노드들이 어떤 노드인지 생각해보면 저 6을 포함하는 노드들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6 위에 있는 5, 9, 31 이 영향을 받아서 다음과 같은 그림대로 부모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루트에 도달할 때까지 만나는 모든 노드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걸 하나씩 다 바꿔주게 되면요. 그냥 단순하게 매번 깊이가 하나씩 올라가니까 총 깊이가 오더 로그 n이라서 오더 로그 n 시간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그림과 같은 구조를 세그먼트 트리라고 이를 활용해서 합 쿼리와 업데이트 쿼리를 각각 오더 로그 n에 계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이 구간 합 쿼리 2라는 문제를 업데이트 로그 n, 합 로그 n에 풀었고요. 이제 여기서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세그먼트 트리만을 다루었습니다. 합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연산이 꼭 합이 아니더라도 이제 미니멈이나 맥시멈도 가능하고요. 프리픽스 썸과는 달리 역원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뺄셈을 할 수 없어도 된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활용 방법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고요. 이 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레이지 프로퍼게이션이나 아니면 퍼시스턴트 세그먼트 트리 같은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들이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트리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그먼트 트리에 대한 설명을 맡은 가이스트 송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